안녕하세요. 그림책 여행가 김현주입니다. 오늘은 프리다 칼로라고 하는 그 유명한 멕시코의 그 화가, 여류 화가가 있죠. 그 프리다 칼로의 그 일생을 그림책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프리다를 소재로 만든 그 그림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앤서니 브라운의 나의 프리다라고 하는 그림책과 그 다음에 라콩부의 그 프리다라고 하는 그림책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프리다. 그 다음에 칼데코상을 받은 나는 살아있어요 라고 하는 프리다 칼로의 일생을 또 그림책으로 만든 그런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나의 프리다라고 하는 그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인데요. 이 앤서니 브라운의 나의 프리다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리다의 어린 시절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프리다의 일생을 다양하게 이제 그림책으로 나와 있는데 그 그림책을 그리는 그 작가가 프리다의 어떤 점에 매력을 느꼈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림책을 그려서 그 똑같은 프리다의 이야기를 하지만 굉장히 좀 다양하고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앤서니 브라운의 그 프리다에서는 여기 보시면 여기 프리다의 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프리다가 어린 시절에 소아마비 때문에 다리를 조금 걷는 것을 불편해 했었거든요. 그래서 프리다가 아버지께서 사진사셨는데 아버지가 사진을 찍은 다음에 거기에다 이제 색을 입히는 그런 작업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어린 프리다에게 그 작업을 알려주셔서 거기다 덧칠을 하는 것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면서 상상의 나래를 많이 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책 작가가 프리다 칼로의 일생에 대해서 그림책으로 꾸미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췄는지는 그 프리다 칼로를 이렇게 소개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다. 그래서 그 페이지에 프리다 칼로를 어떻게 소개하느냐를 보면 아, 이 그림책이 어떻게 꾸며지겠구나 라는 것을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다는 소아마비를 앓는 동안 다리를 절지 않는 상상 속 친구를 만들고 일기장에 이 친구와의 첫 만남에 대해 적었다고 합니다. 창문에 그린 문을 통해 훨훨 날아 땅속으로 내려가 소리 없이 웃으며 춤추는 친구를 만나 비밀을 나누었다고 하지요. 프리다 칼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현실과 공상이 섞인 놀라운 자화상을 많이 그렸고 그 중에는 상상 속 친구를 기억하며 그린 작품들도 있어요. 독특하게도 2명의 자신을 그린 2명의 프리다는 동료 화가인 디에고와의 사랑에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되고 그 이혼을 한 그 자신의 심정을 그런 모습으로 그렸다. 이거는 마법 같은 우정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라고 일기장에 썼습니다. 프리다 칼로의 일기장 중에 앤서니 브라운은 가장 매력을 느끼게 어린 시절 상상의 친구를 만나서 상상의 세계를 키워왔다는 거라는 것을 이 뒤에 프리다 칼로의 소개글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앤서니 브라운의 나의 프리다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 프리다의 어린 시절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앤서니 브라운의 나의 프리다였습니다. 다음은 조나 원터의 프리다입니다. 이 조나 원터의 프리다는 조금 또 그 앤서니 브라운의 프리다와는 조금 달라요. 이 작가는 프리다가 그린 그림 속에 굉장히 다양한 그 사슴이라든지 아니면 원숭이라든지 이런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들을 자신의 그림에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캐릭터를 계속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리다의 지금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는 프리다가 살았던 집, 그리고 프리다가 마지막 생을 마감한 집을 여기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어떤 표범이라든지 아니면 마귀라든지 아니면 홀령이라든지 이런 캐릭터들이 계속 프리다 그림에서 나와 있는 그 그림들을 이렇게 캐릭터화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리다는 어린 시절부터 그 다음에 프리다가 계속 그림을 그렸던 그때 단계를 이렇게 그림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작가는 프리다를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리다 칼로는 멕시코 예술과 문화에 커다란 공헌을 했어요. 멕시코의 예술과 문화 역시 프리다가 화가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요. 이 작가는 그 프리다의 어떤 프리다가 태어났던 어떤 멕시코의 어떤 예술과 문화 이런 것을 중시 썼네요. 저는 이 책에 멕시코 민속 예술품에 나오는 재미난 모습의 해골과 작은 악마, 귀여운 표범을 많이 그렸어요. 그것들은 프리다와 평생 함께한 것들이지요. 프리다가 어려서부터 집이나 마을 장터, 책에서 봐왔던 것들일 거예요. 프리다와 디에고가 함께 살던 집을 찍은 사진 속에서도 이 캐릭터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캐릭터들이 프리다 칼로에게 영향을 준 것처럼 프리다 칼로는 저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프리다가 여러분에게도 감동을 주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작가는 프리다라고 하는 그 작가가 화가의 보다는 어떤 멕시코의 예술과 문화, 그 다음에 그 프리다 칼로에게 영향을 주었던 멕시코 문화에 더 초점을 맞춰서 멕시코를 상징하고 있는 다양한 그 프리다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캐릭터화해서 그림책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다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칼데코상을 받은 프리다 칼로 나는 살아있어요 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은 인형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프리다가 태어나고 프리다가 생을 마감한 파란색 이 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디에고와 그 다음에 프리다죠. 그래서 이 인형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고요. 이 그림책은 어린 시절보다는 성장했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그 프리다의 어떤 작품의 세계라든지 아니면 디에고와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에 더 초점을 맞춰져 있는 그런 그림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작가가 어떻게 프리다를 소개했는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다 칼로를 생각하면 긍지가 떠오릅니다. 나는 콧수염이 있고 눈썹이 하나로 연결된 이 여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로 당당히 작품을 채워나갔던 이 예술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프리다를 항상 본보기로 삼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프리다를 보고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하지만 프리다의 삶을 좀 더 알게 되었을 때 그녀의 작품들은 내게 새로운 빛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다의 그림은 그녀가 느끼고 두려워하고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프리다가 자기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그런 작가이기 때문에 그 작가의 어떤 예술 세계, 작품 이런 곳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이 그림을 그린 유이 모랄레스는 작가이자 예술가이고 인형을 제작하는 분이시래요.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스페인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상을 받기도 했고 그녀는 샌프란시스코와 그녀의 고향인 멕시코 베라크루즈를 오가면서 사셨대요. 그래서 똑같이 프리다 칼로와 마찬가지로 고향이 멕시코이십니다. 그래서 멕시코인이시기 때문에 같은 그 나라의 그 예술가인 나는 그 프리다 칼로에 더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나는 살아있어요. 프리다 칼로의
일생을 그림책으로 만든 프리다라고 하는 그림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책은 프리다 칼로의 그림을 벤자민 라콩부가 재해석해서 만든 그림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벤자민 라콩부는 다양한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림책을 만들었는데요. 유명한 그림책 중에서는 나비 부인이라고 하는 그림책도 있습니다. 이 프리다는 이 표지가 일단 약간 실크 같은 느낌이에요. 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천에 프린트한 그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림도 굉장히 색채도 아름답죠. 그래서 이렇게 프리다의 일생을 그림책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챕터가 있는데 그 프리다가 사고 당했을 때 그 다음에 사고, 의학, 돼지, 동물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동물, 사랑, 죽음, 모성, 부서진 기둥, 후대의 삶 이렇게 챕터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랑에서는 디에고와의 사랑, 몇 번의 이혼과 재결합을 반복을 했죠. 그래서 그런 일대기의 삶을 이렇게 그림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림책의 시작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프리다가 살았던 파란색 벽이 아름다운 그 집에서 시작하고요. 마지막도 이렇게 파란색 집에서 끝납니다. 지금은 이 집이 프리다의 박물관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그림책의 특징은 제가 보니까 아름다운 색채도 굉장히 좋은 그림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책의 또 특징이 페이퍼 커팅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창문을 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창문의 어떤 요 틈으로 프리다의 얼굴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프리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페이퍼 커팅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책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림책은 그림책이기 이전에 예술작품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디에고와의 사랑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디에고의 얼굴이 나와요. 그러면서 디에고와의 이혼을 했을 때 그 심정을 그린 자아상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가지고서는 한 컷 한 컷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그 아이를 갖지 못한 어떤 모성도 이렇게 테이프 커팅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의 낙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박물관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그림으로 되어 있는 포스터래요. 그래서 그 포스터도 그대로 그림으로 이렇게 옮겨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리다 칼로의 그림도 굉장히 강렬하고 멋진 그림들이 많고, 그 다음 자화상을 많이 그렸잖아요, 프리다가. 그래서 자화상도 많이 있는데 그 그림과 또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라콩부의 그림은. 그래서 이런 그림책은 그림책이라기보다는 좀 소장 가치가 있는 그런 그림책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 구입하려고 살까 말까 많이 망설이다가 구입을 했는데, 지금 배송이 와서 이렇게 실물을 보니까 굉장히 구입을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 프리다라고 하는 이런 라콩부의 작품집은 꼭 한번 접해보시고, 이런 것도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구나, 그림책의 영역을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이라고 생각하고 꼭 한번 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다 라콩부의 작품이었고요. 그 다음에 프리다 칼로 나는 살아있어요 라고 하는 인형으로 꾸며져 있는 그런 그림책이었고요. 이거는 어떤 프리다의 작품에 나오는 것들을 캐릭터화해서 프리다의 일생을 이야기하는 프리다라고 하는 그림책이었고요. 앤서니 브라운의 나의 프리다는 프리다의 어린 시절 상상의 나래 속에
이야기를 그렇게 그림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다에 대한 그 다양한 프리다 칼로의 일생을 다양하게 해석한 그 작가들의 다양한 그림책을 한번 만나봤고요. 이렇게 여러분도 똑같은 작품인데 다양한 출판사에서 나온 그 그림책을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그림책들을 서로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리다 칼로를 그림책으로 만든 그림책 4권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 다양하게 해석한 그림책을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작가의 그림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림책 여행가 김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